제가 고민이었던 부분들, 테무나 알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을 지금 해소를 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광고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느냐. 우리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네이버도 앞에 보시면 요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한번 만드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 앞에 전저점도 살짝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여기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자리에 거의 뭐 최하단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7만 5천 원 오면 비중을 확 담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기다리고 있으면 안 주는 그런 그 머피의 법칙이 정확하게 또 작용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스 상단은 23만 원, 박스 하단은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이렇게 이제 밴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미 너무 시세가 나온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구간부터는 이제 실적에서 제가 확인하자라고 얘기 드렸던 게,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아니면 매출을 얼마나 손실이 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고 있던 그 매출에서 얼마나 깎였느냐. 그러니까 뭐 테무나 알리가 뭐 다 가져가진 않았을 거니까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뭐 안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이게 쭉 밀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매출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 16%인가 더 올랐더라고요. 더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게 다음 분기에 적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실적이 깎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뭐 이거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니까 로켓 배송 때문에 쿠팡을 쓰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또 물건 검색할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저가 쭉 보고 뭐 쿠팡가 있으면 쿠팡 들어가서 사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플랫폼,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으로 이렇게 테무나 알리페이가 녹아들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 우리가 사실 페이스북이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었다가 네네. 지금 오히려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알리하고 테무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중국 기업들이 광고비를 써가지고 이게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 그렇죠. 지금 알리, 테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에 광고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리, 테무 같은 경우 우리가 거기서 비싼 물건을 사지는 못해. 네. 그냥 짜잘한 것들을 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는 많아. 네네. 그러니까 세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데 이게 좀 너무 가짓수가 많으니까. 일이 많아져가지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해봐야, 저도 그때 사가지고 해보니까 한 20개 주문했는데 해봐야 한 12만 원? 아, 그렇죠. 얼마 안 되거든. 저도 테무에서 한 3만 원치 주문했나요? 한 7, 8개 샀는데 그러니까 뭐 소소한 어떤 뭐 액세서리 같은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사게 되던데요. 근데 이제 알리 같은 경우가 이 현지화 정책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를 너무 뭐라 그럴까 위험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내릴 때 사야 되는데, 이게 내릴 때 제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못 사는 거잖아요. 내릴 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네이버를 한 3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요 박스권을 결국은 언젠가는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됐던 뭐 언제가 됐던 이제 시장에서의 순환이 돌게 되면 여기도 한번 갈 거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저점에서 그럼 지금 우리는 제가 고민이었던 부분들, 테무나 알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을 지금 해소를 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매출은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광고 매출.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AI를 활용한 그 하이퍼 글로벌 X, 또 국내에서는 거대 AI 뭐 통신사들 빼고 나면 네이버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에서 뭐 AI 뭐 별로 그렇게 들어보신 거 없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에 AI 접목을 하고는 있긴 하던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에서는 뭐 기업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광고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에서의 영업이익률을 높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간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이 구간이 전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해요. 18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들이대는 거는, 만약 제가 아예 비중이 없는 상태다 하면 근데 네이버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시가가 상승 출발하면 제가 이 종목을 비중을 한 20%를 담는다 했을 때 제 전략은 오늘 5%를 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오면 시세가 나온 대로 기다리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고 또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갈 거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파동들의 저점 구간에서 나머지 비중들을 위에서 더 사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냥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피라미딩 전략으로 그걸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그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을 눌림을 계속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게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할 매수로 이평선에 60일선이나 5일선이 붙는 구간에서 5%를 사고, 그 다음 5%는 뭐 11선에서 산다든지 21선에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 월봉을 놓고 보면, 지금은 이 상승이 나왔던, 팬데믹 때 큰 상승이 나왔던 이후의 하락, 그리고 지금은 요 바닥을 만들어가는,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시장이 2023년도가 바닥을 만들어가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상승이 나오는 시기라면 네이버는 그와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결국은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은 바닥에서도 바닥,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자리 부근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는 거는 일단 뭐 큰 박스권, 월봉의 박스권 하단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항상 취하는 전략이고, 주가는 항상 이 4단계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과정, 그 다음에 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만드는 과정,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올 때 바닥을 처음에 만들었던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위에서 또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하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사이클의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셔도 되고, 주봉을 보거나 일봉을 보거나 하면 작은 단위의 시간 개념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고, 분봉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단타의 개념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같은 사이클, 그러니까 초식이 뭐 찌르기 뭐 태권도 하듯이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 이 추세가 이제 방향이 어디로 잡히느냐, 요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뭐 주식에서 반복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뭐 패턴이라면 패턴이고, 뭐 형태라면 형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네이버는 큰 그림상 월봉상에서의 박스권, 그 박스권의 하단 자리, 그래서 이제 방향을 돌리게 되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는 오겠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구간에서의 전략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 현금이나 뭐 현금만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들이 이제 다 다르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네이버는 실적을 확인하자 이야기 드렸던 거 좋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오늘 됐고, 네이버 무겁다, 니나 사라, 그렇지. 하시는 분들 또 있을 겁니다. 니나 사라 네이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네이버 하필 많은 종목 중에 네이버를 얘기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이버를 이야기 드리는 거는 투자 관점이 굉장히 긴 투자 관점이, 저는 이제 장기 투자도
하는데 장기 투자는 3년이거든요. 그 3년의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분들, 계좌를 안 보고 그 여윳돈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소고기 값을 벌어야 되고 닭고기 값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다가 손가락 빨기도 하고. 아유 그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요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 하는 부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준봉을 갖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들에 나왔을 때 접목을 해서 수익을 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막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시고 저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저런 종목들을 보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제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움직이지 않거나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손가락 빠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면 그날의 가장 강한 종목에서 정말 짧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구간이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 시간이 되는 구간이 오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내일 또 시장 열려요. 그쵸? 그 다음날도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매일같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거 내가 못했기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구간, 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왔을 때 방망이를 연습한 대로 휘두르는 거고, 그 연습한 대로 휘둘렀는데 그게 빠따의 중심에 맞으면 홈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외야수 미국에서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처럼 이거 안타성인데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절인 거고, 그래서 항상 스트라이크 존에 딱 왔을 때 노린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그 스트라이크 존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공만 오면 무조건 휘두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단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기본 컨셉은 똑같습니다. 그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제가 여러 명의 그 슈퍼게임들 혹은 근데 슈퍼게임들도 보면 단타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매매 일지를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지난 1년, 2년, 3년간에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벌었는지, 심지어 언제 샀을 때,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딱 교집합이 나오면 그게 바로 나의 그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그렇죠. 환경, 스트라이크 존이 되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이 딱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매매일지는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빼먹을 뻔했네. 일지는 당연히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되고, 그 일지를 쓰고만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일주일 단위 아니면 3일 단위 아니면 초보분들은 오늘 매매한 거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장 초반에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일지 써놓은 걸 쭉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실 매매 방식은 다양한데 이 초보면 초보일수록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격투를 하는데 찌르기도 있고 주먹 이렇게 찌르기도 있고 발차기도 있고 쪼르기도 있고 뭐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대입장 선생님 방송 보고 계십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는 니킥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니킥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니킥 하나.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두세 달 정도는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쌓으려면 일지를 계속 작성을 해야 되고, 같은 방식의 매매를 신고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고가는 되는데 왜 저 신고가는 안 됐는지, 그런 것들 뭐 거래량, 이평선, 수급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내일 상장이 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신주 발행 공고 뭐 나오면서 신주 납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면 나와 있는데요. IPO 관련해서 피싱 사기도 주의해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었고, 개인 투자분들의 공모 자금이 많이 몰렸던 기업입니다. 근데 막상 경쟁률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내가 계좌에 들어오는 주식 수는 사실은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상장이 되면, 그래 나 시장에서 한번 요거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나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일은 또 요 종목이 시장의 이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그죠? 요 종목을 사기 위해서 전체 다 다른 종목들 팔고 뭐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일부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른 종목들이 아니라 요 종목을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죠? 좀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시장은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 오늘은 상승했다가 내일은 또 약간 슬로우해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아침에 종목들이 너무 뭐 갭상승해서 떠서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는 가족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일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좀 눌리게 되면 그때가 좀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도, 뭐 이번 주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는 것은 미리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오늘도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내일 상장되는 현대 마린솔루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거래 대금이 얼마나 이제 또 터지는지도 체크는 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신형 아이패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국 컴퓨터, 이건 한글과 컴퓨터 아닙니다. 한국 컴퓨터. 네, 한국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랑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한큼 오피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한국 컴퓨터는 그 기업이 아니고요. 자, 이 회사의 이 사업 보고서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가면 지금 보시면 OLED PBA 제품을 하고 있다라고 있죠. 이 PBA가 뭐냐면 스마트폰 화면을 구동시키는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그 우리 아이폰, 그 IT 디바이스 제품을 구동시키는 그러한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이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상당 부분을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 아이패드가 숫자가 좀 잘 나온다 하면 충분히 이런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9일, 30일, 5월 2일 3일 연속 기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연휴 직전에 5월 3일에는 약간 숨고르게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려볼까요? 8,200원 정도에서 최근에 거의 30%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은 위치에서 지금 다시 밑에서 이제 서서히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모멘텀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또 잘 모르는 회사 중에 하나는 JMT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JMT도 자,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시면 여기도 PBA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주요 제품 현황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되죠. 네. 자, 보시면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TV 패널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는 기능을 PBA라 한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FPBA와 함께 이 PBA를 JMT가 같이 한국 컴퓨터와 함께 이런 부분들도 또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가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가도 앞으로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 JMT 이런 종목들이 과연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종목은 JMT라는 종목이 있죠. J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닥에서 이미 대량 거래가 한번 여기 돈 흔적이 있네요. 그죠? 네, 5,000원 여기서 윗꼬리 단 대량 거래를 수반한 윗꼬리 단 봉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가가 5,200원 정도 되네요. 네, 5,200원에서 대량 거래가 돌고 바닥에서 한번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JMT는 BH라는 종목이 오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제가 요 색칠을 다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자, 애플이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BH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왔고 오늘 여의도 리서치에서는 4군데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2군데에서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8,000원과 2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전장 쪽 무선 충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전장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쪽이 이익을 본격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애플 쪽의 모멘텀도 지금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서막이다. 뭐 그런 리포트와 함께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KT는 이 BH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KT가 앞으로 물량을 많이 받아오고 업황이 좋아지면 그 밑에 있는 DKT까지도 그 낙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후보군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